네, 정치권에서는 뭐 종북주의, 간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 모든 사안까지 블랙홀처럼 좀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종북주의 논란인데 그 외에도 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BBK 가짜 편지와 관련해서 검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또 대북 간에 최근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시 2007년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당시에 이제 네. 대선 경쟁이 붙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 박영선 의원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BBK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BK 가짜 편지가 다시 불거졌어요. 네. 이 얘기를 한번 좀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BBK 가짜 편지 사건은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은요, 네. 새누리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음모를 꾸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마치 기획 입국이다. 그리고 그 기획 입국의 증거가 이 편지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새누리당이 이 가짜 편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저희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약 6개월 동안 아주 혹독한 수사를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와서 그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BBK의 편지로 인해서 김경준 씨의 기획 입국 이거를 민주당이 했다라는 것이 당시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편지가 가짜였고, 네. 가짜였고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또 같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은진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 전 의원.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같은 캠프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홍준표 전 의원이나 은진표 전 감사위원이나 공통점은 검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사 출신들이 이 편지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흔들면서 기획입국설이다. 그리고 기획입국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과 그 당시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의원이나 다 그 당시에 이게 가짜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확인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흔들면서 이것을 다른 상대 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 행동 자체가 저는 굉장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음모적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것을 보면 홍준표 전 의원은 은진표 전 감사위원에게 받았다고 하고 은진표 전 감사위원은 김병진 MB 특보에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그럼 과연 기획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밝혀져야 되겠죠. 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요. 그렇다면 이게 검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밝혀져야 된다라는 순위 어느 선까지로 지금은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에 의하면 한때는 그 편지를 썼다는 신명 씨가 네. 예를 들어서 MB 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과연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이 BBK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은진수 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클린 선거 무슨 대책위원장인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신명 가짜 편지를 썼다는 사람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한나라당 법률팀에서 수차례 검토를 했고 그 수차례 검토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눈 감추듯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았던 지금 현직 의원들만 해도요, 제가 있고요, 임내연 의원이 있고, 진성준 의원이 있고, 김현미 의원이 있고, 우윤근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국정조사는 물론이고요. 지금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허위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건 무고죄에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법적 대응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 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가짜 편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가짜 편지가 아님에도 이것이 기획입국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네.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대법관 후보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청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에 13명의 후보가 발표됐을 때요. 민주통합당에서 이례적으로 재추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재추천 요구를 했던 것은 첫째는 가치관이 너무 편향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별 안배가 안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후보가 부적합하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법관에 실질적으로 지명된 4명의 후보를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예를 들면 뭐 BBK 보훈 인사라든지 뭐 또 예를 들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후보들이 대부분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4명 후보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근데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법관 공백 상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4명이 한꺼번에 바뀌시면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죠. 국회 운영은 과반 의석과 집권 여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이 과연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명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제가 보기에는 6월 말 내지는 7월 초에 끝나야 공백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은 지금 원구성이 그 전에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항상 그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17대 때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저희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누리당이 그것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100%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금 김한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내일 이제 뭐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예. 네. 지금 뭐 대선 후보하고도 좀 연관돼서 많은 해석도 있는데 박영선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시나요? 어떤 동조를 김두관 말씀하시는 거죠? 후보가 김두관 지사가 김한길 후보를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원이 이해찬 후보와 연관돼 있고 이런 좀 대선 후보와 연관돼서 좀 많이 해석이 있던데요. 글쎄 거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박영선 의원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회를 열었어요.
네. 또 책을 여시면서 출판회를 연 건 아니고 이제 사인회를 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은 영등포 교보문고에서 했고요. 네. 또 한 번은 강남의 반디앤 누니스 서점에서 했습니다. 예. 책을 내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인회를 하시면서 네네. 책을 내시면은 또 해석도 좀 붙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책을 냈을 때. 글쎄, 제가 원래 이 책을 준비한 것은 작년 연말인데요. 네. 그 연말에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책을 너무 많이 내시고 또 4.11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요. 그때 출판을 보류하고 선거 끝나고 책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선거 끝나고 책을 낸 것인데요. 예. 또 이번에 선거 끝나고 책을 내니까 대선 관련해서 이것을 제가 그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 질문을 분들이 드려서 많이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앞에 좀 해석을 좀 붙였는데 네네. 대선 출마 준비하십니까? 근데 그것은 글쎄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시대가 부르면 그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네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준비 중이다 이렇게 봐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네. 물론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거론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 우선 드리고요. 네. 이런 어떤 그런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양화되고 또 젊어지고 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시대가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저한테 많은 호기심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과연 대선 후보로서 저를 부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저 나름대로 좀 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들어보고 네. 또 최근에 또 임수경 의원 등 이렇게 좀 불거진 논란들, 종북주의 논란, 또 친북 네. 논란,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이제 동료 의원이기도 하신데요. 뭐 저는 국민들이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일부러 확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것 또한 역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9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선 의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언론에 나온 표현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격수다, 또 강하다, 또 일부에서는 법사위에 계시면서 박영선 의원 때문에 법 통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좀 언론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19대 활동 계획이나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그것이 저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다 저한테 굉장히 부드러운 부드럽다. 사람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네. 19대 국회에서는 조금 그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시겠다. 네. 한번 또 네. 그 이미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